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과 불법 보관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대선 한복판에 서게 된 한국계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가 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또 미래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안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만성적인 홍수 문제를 겪고 있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잉그루드, 테나플라이, 레오니아, 에머슨 지역 등 4곳에 대해 총 470만 달러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망명신청자 보호소에서 난동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한 뉴욕시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유통된 홍합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루 요금 최대 1,700달러에 달하는 한국식 고급 산후조리원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후 70여 년 동안 철제 산소통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탁금 부담을 줄여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정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최소 4억 5,400만 달러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공탁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맡기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지분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 패소 시 벌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폈는데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유동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보증회사를 통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자금 모금 단체인 슈퍼팩,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 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후원금 마련을 위해 399달러에 판매되는 황금 운동화를 내놓은 데 이어 검은색 마가 모자도 50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공탁금을 동시에 감당할 만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1심 결정을 유예해주지 않는 이상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불법 보관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의 태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전문 매체 더 힐은 허 전 특검이 바이든과 공화당을 상대로 청문회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허 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허 전 특검은 의원들 앞에서도 비판자들을 달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허 전 특검의 이날 의회 답변 태도를 놓고 균형을 맞추려 했고 정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당파적 공격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불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도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전 특검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보고서에 쓴 내 판단은 불가피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did not sanitize my explanation, nor did I disparage the president unfairly.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쓸데없는 표현을 썼다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하고 현직은 왜 봐줬냐고 비판하는 등 양쪽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Mr. Herb, you cannot tell me you're so naive as to think your words would not have created a political firestorm. You understood that, didn't you, when you wrote those words? Congressman, politics played no part whatsoever in my investigative step. 뉴욕타임즈는 그는 느긋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를 변호했고, 사무적인 그의 말투는 여야로 나눠 공방을 주고받는 하원 법사위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당국자로 활동했던 허 전 특검의 전 직장 동료들은 그가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더욱 냉철해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힐은 허 전 특검은 이날 등장한 유일하게 확실한 승자였다며 진지하고 침착한 증언과 실수를 하지 않은 것, 특정 정파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지를 보인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부는 의료 시스템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사태에도 여전히 대비가 미흡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베크 뉴저지주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뉴저지에서 약 300만 명을 감염시키고 무려 3만 3천 명 이상을 사망케 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뉴저지 주정부의 대응에 관한 것으로 보건계획,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에 있어 분명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이미 2015년 플루 팬데믹 사태에 대한 비상 플랜을 세워둔 상태였지만 비상 대책과 관련한 훈련이 없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닥쳐왔을 때 실제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교사노조가 공립학교 대면 수업 재개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뉴저지주 공립학군의 상당수가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학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저지주 학생들이 조금 더 빨리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교사 노조의 주장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베크 전 차관은 뉴저지 주정부가 팬데믹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년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비상사태에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부적절한 의료 인프라와 헬스케어 시스템 부족을 극복할 수 없었다며 뉴저지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분명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뉴저지 의료 시스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과 행동에 나서야 하지만 여전히 관리 대응 및 실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의료 분야 실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의료 시스템 및 의사소통 또 관리를 위해 입법부와 협력해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만성적인 홍수 문제를 겪고 있는 버긴 카운티 타운 4곳에 대해 470만 달러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테너플라이, 잉글우드, 리오니아, 에머슨 지역이 포함됐는데요. 이를 추진한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보조금을 피해 지역 복구와 홍수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제5선거구 지역의 조시 가타이머 의원은
지난 토요일 이 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버겐 카운티 배수 시스템은 대부분 100년이 넘었다며 돌발 홍수로 인한 피해는 뉴저지에서 가장 흔한 재난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도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집과 사업체, 도로와 학교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연방정부 지원금 470만 달러는 에머슨 지역에 95만 9천 달러, 레오니아에 74만 달러, 테나플라이에 160만 달러, 잉그루드에 140만 달러로 배정됐습니다. 에머슨 지역의 경우 특히 도체스터 로드와 비비안 에비뉴 인근 저지대에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주변에는 학군과 공공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만성 홍수 피해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오니아의 경우 100년이 넘은 하수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파이프 균열과 누수 및 기타 결함으로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원금은 배관 라이닝과 맨홀 복구, 배관 교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테나플라이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수로를 청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역은 쓰러진 나무와 그루터기들로 인해 테나킬 개울과 오버팩 개울이 막힌 상태로 지난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발생 당시 다리가 폐쇄되고 학군에만 3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잉그루드는 저지대인 지역 특성상 범람에 취약해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새로운 하천 제방과 저류지를 설치하는 데 투입됩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청소 비용은 결국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서 난동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출동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40대 망명 신청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뉴욕시경은 1살짜리 아들을 안은 채 난동을 부리는 47세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야니 코르데로를 진압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으며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3명의 경관 중 1명이 코르데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관의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술에 취한 남성이 1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그가 넘어지거나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경은 아이를 재빠르게 구해야만 했다며 경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뉴욕시경이 빠르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코르데로는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경관의 지시를 못 알아들었을 뿐인데 자신은 구타를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는 이미 이민자 예산의 20%를 삭감 조치했으며 추가로 10%를 더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시로 몰려들고 있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경제적 지원, 보호소 지원뿐 아니라 망명 신청자 범죄 급증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유통된 홍합에서 오염 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뉴저지 지역에서 오염된 홍합을 섭취한 주민들의 식중독 증세가 급증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수확되고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대에서 유통된 일부 홍합에서 식품의약국 보건 기준에 위배되는 오염된 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FDA는 건강상의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에서 유통된 일부 홍합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홍합은 캐나다 뉴파운드랜드에 위치한 앨런스 피셔리스 회사가 수확해 2월 7일부터 유통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식품의약국 안전청은 해당 제품이 각 주로 유통됐으며 약 2월 21일 전후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레스토랑 및 식품 매장은 홍합을 판매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리콜 조치로 인한 보상을 위해 구매자들은 유통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DA는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홍합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다며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안전청은 오염된 홍합을 섭취한 뒤 식중독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지역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식중독 증세 및 오염된 홍합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지난 3월 1일 홍합 관련 식중독 증세가 급증했다고 FDA에 보고했으며 FDA는 뉴저지주에서 급증세를 보인 오염된 홍합 유통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문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요금 최대 $1,700에 달하는 고급 산후조리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산모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부유한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럭셔리 산후조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시작된 고급 산후조리원이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등 전국에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산모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산모들은 전문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산모 자신과 아기를 돌볼 수 있고 식사와 마사지 등 고급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급 산후조리원은 하루 최대 $1,700 수준으로 매우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최초의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진 뉴욕의 보람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1박당 $1,050에 달하지만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48% 증가해 하루 평균 8건에 달하고 수익은 2022년 이후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의 한 리조트 내 자리 잡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1박에 $1,650나 되지만 대기자가 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산후조리원이 작년에 $6천만 투자를 받았다며 출산과 산후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교육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서치 회사 퓨처 마켓 인사이트는 산후조리 업계가 10년 후에는 $257억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는 대다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한 후 바로 집으로 퇴원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산모 10명 중 8명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재이며 미국이 산모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험 보장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 커먼웰스 펀드는 미국의 이같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이 산후 우울증과 합병증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후 70여 년 동안 철제 산소통 속에서 살아온 남성이 78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작가가 되는 꿈을 이루는 등 빛나는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옹호자 크리스토퍼 울먼은 텍사스 댈러스 출신인 폴 알렉산더의 치료비 모금 페이지 글을 통해 소아마비 폴이라고 불리던 알렉산더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폴, 당신은 그리울 것이지만 항상 기억될 것이라며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쓰며 그의 사망을 알렸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알렉산더의 공식 틱톡 계정에는 그가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 알렉산더는 1952년 6살이던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목 아래가 마비된 후로 철제 산소통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소아마비로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었고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까지 온몸을 감싸는 노란색 금속 실린더 모형의 아이런 렁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실린더 모양의 이 기구는 내부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 환자의 폐를 확장하거나 수축시켜 호흡하게 하는 인류 최초의 인공호흡 장치입니다. 1960년대 의학의 발전으로 아이런렁은 인공호흡기로 대체됐지만 그는 이미 익숙해진 아이런렁에서 살기를 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그는 아이런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실린 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개구리 호흡을 배운 후 일정 기간은 장치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폴은 자신의 신체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마비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개조된 특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불굴의 의지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펜을 입에 물고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지필에만 8년이 걸린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고 비행기로 여행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꾸리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망 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 이야기는 당신의 과거나 심지어 장애조차 당신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과잉 지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일평균 비용이 $38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비용에는 쉘터와 식비 등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시정부는 이를 지원금이 $39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해지자 성인 망명 신청자의 쉘터 거주 기한을 30일, 가족의 경우 60일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낼 곳이 없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노동 허가를 빨리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은 노동 허가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자격을 갖춘 난민을 위한 EAD 대기 기간을 수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의원이 태미 머피 여사를 제치고 7번째 민주당 경선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의원은 멀서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236표를 얻었으며 머피 여사는 108표를 받아 각각 63%와 2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멀서 카운티에는 주 등록 민주당원 중 약 5%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뉴저지 지역 매체들은 앤디 킴의 이번 승리가 오는 6월 예비선거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진행된 오션 카운티 전당대회에서도 득표율 86%를 획득하며 태미 머피 여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피 여사는 최근 주정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남편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후광을 얻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방 상원은 제스민 윤 변호사를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서부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신임 판사는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윤 판사는 오는 7월부터 마이클 어반스키 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윤 씨를 연방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측은 윤 지명자는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 씨는 연방검찰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검사로도 6년간 일했습니다. 이 기간에 80건 이상의 금융범죄와 공공부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시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발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민권센터가 ID NYC 갱신과 신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민권센터는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손잡고 오는 29일 ID NYC 신청과 갱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민권센터 건물 1층 로비에서 제공됩니다.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하면 되고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